안녕하세요. 성근인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4일 수요일 아침인데요. 새벽에 비가 약간 좀 내리긴 했지만 이제 장마가 어느덧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리태밭에 한번 와봤는데 품종은 청자 5호예요. 청자 5호. 그리고 자 보시면 제가 이제 6월 2일 날 모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판에서 아예 순지르기 1차 순지르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 모판에서 순지르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한 주당 양쪽 두 갈래로 나와 있죠. 지금 이 줄기가 이제 두 갈래잖아요. 지금 두 개씩. 그리고 이제 두 개씩 넣었어요. 그래서 줄기가 이렇게 네 가닥입니다. 네 가닥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가 보시면 키가 한 40cm 정도 자랐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 간격은 주간 간격부터 볼게요. 주간 간격은 한 50 정도 되거든요. 50cm 정도. 자 보시면 주간 간격은 한 50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랑 간격은 80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480평을 심었거든요. 이게 관행재배에서는 보통 이 일한 간격을 80으로 한 다음에 주간 간격을 30cm 내외로 해요, 보통.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간 간격을 50cm로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절반밖에 안 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청자 5호를 심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귀족 서리태를 했어요. 귀족 서리태가 제일 맛있고 값도 제일 비싸고 이렇긴 한데, 이게 밭에서 탄립성이 너무 심합니다. 귀족 서리태 같은 경우는 이 재래종 있잖아요. 재래종 서리태가 다 탄립성이 다 심해요. 그리고 이제 새바람 그 서리태가 나왔다 그래가서 이제 제가 이제 구입은 해놨어요. 구입은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찾아보니까 적기에 수확하지 않으면 탄립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탄립성이 말 그대로 밭에서 이렇게 튀는 거예요. 깍지가 이렇게 그냥 벌어지는 거거든요. 콩깍지가. 그래서 밭에 이제 말 그대로 콩이 다 튀는 거죠. 근데 이게 청자 5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청자 5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 자라는 것도 메주콩처럼 자라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메주콩만 해요. 엄청 귀족서리태처럼 넓적하면서 둥글넓적 하거든요. 귀족서리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알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메주콩만 해요. 크기가. 그래서 일단은 농민 입장에서는 수확하기가 편해야 돼요. 이 탄립성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때나 이제 수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밭에서 다 튀어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밭에서 안 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흰콩처럼 메주콩처럼 말 그대로 진짜 다닥다닥 이게 열립니다. 굉장히 많이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귀족서리태가 수확량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찾아보시면 청자 5호라고 검색해 보시면 항암 효과가 제일 좋다고 나와요. 서리태 중에는. 그래서 이거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로 모르겠어요. 신품종이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신품종이 나오면 그걸로 바꾸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계속 청자 5호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 서리태 같은 경우는 파종하고 나서 60일 정도, 60일 전후로 해서 이제 꽃이 들어오거든요. 이 보라색 꽃이 들어와요. 메주콩 같은 경우는 흰 꽃이 들어오고 45일 되면 흰 꽃이 들어오는데, 이 서리태 같은 경우는 65일 정도 되면 보라색 꽃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딱 60일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밭을 이렇게 한 50일 정도 됐다 그러면은 계속 좀 돌아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게 꽃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한두 개 들어왔다 이러면은 순을 한번 더 쳐줘야 돼. 2차 순지르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태풍이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잖아요. 지금도 뭐 태풍이 발생했긴 했는데 우리나라에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태풍이 오면 도복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복이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콩 같은 경우는
그 도복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기울기가 점점 커질수록 출수율이라고 하는데, 콩이 이제 수확하는 그 출수율이 굉장히 그냥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바닥에 딱 눕잖아요? 그러면 콩이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도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1차 순지르기는 격가지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2차 순지르기는 꽃 피기 직전에 완전히 한 30cm 정도 내비두고 싹둑 잘라버려요. 그렇게 해도 60, 70까지 막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30cm, 25에서 30cm로 딱 잘라 놓으면 이제 도복 피해가 어느 정도 이제 경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미치온을 쓰고 있는데, 스미치온이랑 이제 나중에 이제 붕사, 연면 시비를 이제 해서 한 3-4번 정도 하거든요. 이게 꼬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노린재 피해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그 노린재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한 열흘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콩알이 딱딱해질 때, 말 그대로 이제 콩알이 딱딱해질 때까지 얘네들이 노린재가 이제 그 깍지에다가, 콩깍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침을 딱 박아요. 말 그대로 사람 피 빨아먹는 것처럼 딱 박아갖고서 즙을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할 때는 빨아먹을 수 있는데, 콩이 점점 이제 딱딱해지면 얘네들이 침을 박지를 못하기 때문에 빨아먹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콩알이 딱딱하게 되기 전까지는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균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이제 제일 싼 거 쓰거든요. 다이세넴 이렇게 해가서 불마름병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살충제는 스미치온, 살균제는 다이세넴, 그 다음에 그 미량요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붕사 이렇게 해갖고 연면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뭐 무난하게 이제 평균 이상은 할 수가 있어요. 이 서리태 같은 경우는 300평당 150kg가 안 돼요. 전국 평균이. 그만큼 말 그대로 이제 재래종 서리태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수확량이 좀 안 나올 거예요. 재래종이 굉장히 재배하기도 힘들고 수확량도 적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청자 5호를 해보니까 한 평당 1kg 정도씩은 나오더라고. 이게 메주콩처럼 막 이게 탈곡기에 딱 넣잖아요. 그럼 막 우수수 떨어져요. 그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자 5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콩을 잘 재배해서 품질 좋은 콩을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